김성진 부산대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윤입니다. 네, 오늘 선관위 문제를 짚어주시네요. 네. 네, 그 제목을 제가 사기열전 했는데 대표님 사기열전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사마전 사기열전. 예, 사마전에. 예, 그런데 그 사기가 한자로 바꾸면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사기열전. 제가 쓰고 싶은 게 신사기열전입니다. 신사기열전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의 김세환전, 김세한이 그,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선관위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인데, 전 사무총장이죠. 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 선관위 이 김세한 때문에 뭐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유심히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선관위가 그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소굴이 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하고 이 뒤에는 또 이권이 도사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선관위가 이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치 음서제처럼 이거 저 선관위 직원 이거를 세습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를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데 헌재가 네.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가 위원이다 이러면서 거꾸로 이거 완전히 선관위 부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화면에 첫 번째 네. 나와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는 콩고의 선관위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네. 이거 한국의 AU앱이 매개가 돼 가지고서 이 수출한 전자 투개표기가 네. 사실은 부정선거에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라고 찾아왔던 그 얘기고 네. 결국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실제로 부여에 미국의 소리에서 방영한 것을 취재한 거에 이거 지네들이 이때는 지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 김어준이라든지 뭐 백은종 그다음에 참여연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기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투표 글자가 이게 이라크에서 쓰인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그게 한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라크 총선에 쓰인 투개표기에 여기 수출이 됐다는 거죠. 이걸 딱 구체적으로 미국의 소리에서 장면을 찍어갖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에 이제 이 한국의 투개표기가 수출이 돼가지고 총선이 치러지고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다. 다음 장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거기 오른쪽에 며칠 전에 보도된 거잖아요. 그 선관위는 가족회사,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따위의 특혜 채용 관련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겠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런 부정 채용한 것을 전통이라고 강변하는 이따위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그 왼쪽에 보면 헌재에서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선고를 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영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직무감찰, 이 사건이라는 게 부정채용과 관련된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이다.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이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밑에 보십시오.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해외 파견 248억을 펑펑 썼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해외 연수 가는 경우에도 네. 영어라는 외국어 그 테스트도 없이 아무런 그 점검도 없이 그냥 외국에 파견 보내고 네. 선관위 해외 파견에 248을 펑펑 쓰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누가 그러면은 자체감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자체감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다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선관위 직원들 해외 놀러 가니까 이 외국어 테스트 필요 없죠. 관광 가는데 뭐 외국어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점. 네. 예, 그다음 다음 장을 네.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지금 이른바 좌파들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지금 이제 한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겨레 21에서 이거를 2018년도에 이걸 주장을 했어요. 요게 엇나간 선거 한류. 네. 이게 기사예요. 한겨레 21에. 아유, 참 기가 막히네. 예. 이때는 선거 한류, 엇나간 선거 한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게. 투표 시스템 수출 둘러싸고 전현직 선관위 사무총장. 이게 뭐냐고 하면 김용희가 이 이권에 깊이 개입돼 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돼가 김용희 그만뒀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김대년이 이제 요거를 사무총장을 이어받았는데 이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네. 거기에 엇나간 선관위 옆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참여연 이건 또 선관위 DR 콩고 민주 콩고의 전자투표 도입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누가 주장한 거냐면 참여연대에서 주장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인천일보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그냥 사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더스에 의해서 회원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한국 미르 시스템즈가 이 전담회가 독점 공급하기로 한 요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게 이라크의 전자투개표기 여기 총선에 쓰인 거거든요. 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글로 투표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글 미르 시스템즈에서 선관위를 매개로 해가 AUF을 매개로 해서 이라크에 이제 이 투개표기가 수출이 돼서 총선을 치렀는데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수개표하고 이걸 수개표로 했어요. 문제가 되니까. 예. 일부를 수개표를 했는데 이게 2018년도 7월 7일 기사입니다. 네. 수개표하고 12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배까지 차이 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걸 해보니까 당락이 바뀌죠. 25% 안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비라 한국에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걸 썼으니까 거의. 예. 그러면 전자투개표기를 써가지고 전자개표를 했다. 그럼 한국에서 이 투표 부정이 일어난 거를 전제를 한다면은 이라크와 똑같은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 4분의 1이 당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예. 300명의 4분의 1이면 한 75명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부정당선된 자들이 대한민국의 여의도를 장악하고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네. 이걸 또 그대로 인용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다 헌재가.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대규모 총선 불복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 결과가 무효다. 그래서 다시 치러야 된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이제 이게 2018년도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된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선관위 AU의 미루라는 거 미루 시스템즈입니다. 네.
이 해외 사업 삼각 커넥션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가운 사진 얼굴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자가 김용입니다. 네. 이 사무총장 했던 자.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옆에 보시면 선관위가 요런 이라크, 키르스탄,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요건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59억 원을 이 선관위에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운영 경비로 썼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구체적인 이게 이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네. 연합뉴스 지네들이 보도한 거예요. 엘살바도르 선거 ICT 사업의 경우에 광합 판독 개표기가 부정선거 악용될 수 있다라고 부적합 의견을 내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버린 거예요. 네. 이 건이 걸렸으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각국 이게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보도인데 네.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콩고라든지 도미니카, 루마니아, 에콰도르, 콩고, 엘살바도르, 키르스탄 요런 거를 무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예. 이거를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저 돈은 부정한 돈은 누가 챙깁니까? 이놈들이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놓고서는 2020년 4.15 총선 끝난 다음에 이걸 자랑스럽게 이걸 가지고 AUM에서 이걸 떠벌렸어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개사를 하고 네. 최종현 세계선거기관 사무총장 출사를 했느냐 뭐냐 공간의 제약을 넘는다. 이 투표가 한국식 투표가 네. 결국 무슨 얘기냐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선거 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 사실은. 네. 뒤집어 생각하면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한국의 선거 관리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정선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했지만은 표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가 그러니까 돈을 먹고 이렇게 해외에 수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관위에 상임위원이라든지 특히 사무총장 이 자들이 이걸 수출하면은 거기에 무슨 뭐라 합니까 그거를 똥 떨어지는 거 커미션이요? 커미션. 네. 커미션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들이 그게- 선관위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AUF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은 원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겸임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이제 AUF하고 AUF 운영 경비는 전부 다 중앙선관위 자금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커미션 같은 거는 이들이 챙긴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김용희가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희는 또 선거 투개표기 특허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미루 시스템즈하고 살짝 바꿔가지고 미루 시스템즈가 또 역시 특허를 내고 그런 네. 식입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 2017년도 중앙선관위 ODA 그 공적 자금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거기 네모낸 거 보면 키르기스탄, 네. DR 콩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피지공화국, 알살바도르, 에콰도르, 네. 케냐 이런 부분 하는데 거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결국에는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의 이런 공적 자금이 대한민국 혈세가 들어가 가지고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전부 다 그렇잖아요. DR 콩고, 우즈베키스탄이가 엘살바 전부 다. 네.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또 뜯어내는 커미션, 거기서 얻어내는 커미션은 네. 지들이 주머니에 쳐넣고 이런 식의 거를 헌재가
이거를 직무감찰할 필요 없다라고 네.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는 잘못된 거다라고 위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요. 네. 거기 2005년도에 이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올라 있는 거예요. 네. 출원인은 중앙선거위원장인데 발명자가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AWEB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초대 사무총장을 하면서 중앙선거위 사무총장을 했던 김용희가 거기 발명자로 돼 있습니다. 아, 예, 발명자로 돼 있네요. 예. 거기에 이 전자 그 당시에 이거 출원할 때는 전자선거 추진 단장을 해서 김용희가 예. 그리고 선거 과정이었던 이성용이 둘이가 지금 주 발명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2004년도 그 다음 그 앞에 직전에 선거관리 개표기를 조달청에 정부 물품으로 등록을 하고 이 당시에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고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003년도에 요 해당되는 요 시기에 뭐냐 전자개표기 선정비리 선관위 직원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보시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느냐? 2018년도에 미르 시스템즈에서 이 QR코드와 관련된 특허를 내요. 네. 공개 특허를. 그러니까 투표 및 개표 장치인데 독립적인 식별 코드가 QR 코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출원인은 미르 시스템즈라고 해서 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낯익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선거 투표 위에는 QR 코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사전 투표의 투표지예요. 요거를 특허를 미르 시스템즈에서 했고 요런 거를 수출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투개표에 이거 이제 사전 투표 이대로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되고 크게 12배까지 차이 나는 이런 것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한국에 썼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또 헌재에서 면죄부를 줬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 이제 이번에 김세환이가 문제가 됐는데 네. 거기 뭐 아시다시피 아들을 위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채용했지 않습니까? 네. 정원이 한 명인데 한 명 늘려 이래가지고 2명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또 면접관들도 다 짬짬이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아래에 보면 최악의 20대 대선권 이 노정희, 김세환 그래서 이제 이 김세환은 이런 식으로 부정 채용에 완전히 이 김세환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선거 차장도 그랬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최악의 20대 대선을 이끈 게 누구냐? 노정인데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노정이고 이 노정이 앞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이지 않습니까? 네. 권순일하고 법무부인 같이 하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고 네. 그런 상황태인데 이게 우리 법 연구에다 그래서 제가 이 선관위하고 헌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 갇혀 있는 우리다.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돼지우리고 네. 뒤에 있는 우리는 우리 민족 공동체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우리 돼지우리에 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네.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그 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문제를 삼았잖아요. 국힘에서 누구야 주 의원이 네.
문제를 삼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를 보십시오. 한겨레, 경향신문, KBC 광주방송에서 뭐라 하냐. 재발등 찍은 국힘, 세컨드폰, 맹비난, 선관위 사무총장, 공천신장. 아니 공천신장한 것이 도대체 이게 국힘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서울의 소리. 네. 서울의 소리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국힘당 팀킬 세컨드폰 공격했나 알고 보니까 국힘 소속이다. 이게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2024년 작년 9월 12일이에요. 네. 이 사람은 1차에서는 경선에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 2차에서 이게 탈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MBC에서도 정치장사 비난했는데 재발등 찍은 여당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이루어진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때가 2024년 9월 12일 그 옆에 보시죠. 네. 누굽니까?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네. 한동훈이잖아요. 네. 한동훈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저들하고 담합을 해가지고서 결국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자기가 조기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임명 반대 이거를 하는 것을 무기한 당식 용서한다는데 이 인간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만두라 하고 요 따위가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 김세환이라고 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선관위하고 헌재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가 또한 그 뒤에 이거를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겨레, 경향신문, KBC, 광주방송, MBC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싸고 지네끼리 한통속이 돼서 여론을 조작하고 또 왜곡하고 하는 네. 것을 하여튼 한동훈이 어떻게 선관위하고 연결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힘당 팀킬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김세환이가 국힘 소속이었지 않느냐. 지금도 국힘이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이 시기에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컨드폰으로 누구하고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담합을 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럼 김세환이가 이제 세컨드폰이 나왔는데 그 세컨드폰으로 한동훈과 통화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죠. 한동훈 체제에서 지금 저 세컨드폰을 사용했으니까요. 네. 뿐만이겠습니까? 한동훈이 아니라도 세컨드폰이 이 사람이 아니 국힘에 여기에 출마했다고 해서 여기에 공천 신청했다 해서 국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무슨 일부러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자가 그 출마한 강화 군수 자리 거기는 늘 여당이 우세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힘에 신청한 것을 가지고서 이거 국힘이 니네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니까 세컨드폰은 전부 다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나올 때의 상태로 되돌려가지고서 했잖아요. 예. 그래도 이거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저들하고 어떻게 결탁이 됐는지 그 더불어당의 부정선거에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컨드폰으로 한동훈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뿐만이겠습니까? 하여튼 한동훈과 왜냐면 그때 이제 정치권이라는 거는 선거 전에 후보자들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예, 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연락을 했겠죠. 네. 더불당에도. 더불당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예, 좌파 신문들은 이제 국힘으로 몰아세우는 거고요.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몰아세우지만은 실제로 이때는 지금 한동훈처럼 저 말 그대로 국힘을 완전히 말 그대로 팀키라는 이 한동훈이 이자한테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황상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거 저기 공천을 받지도 못했는데 1차 여기가 김세환이가 그 국힘에다가 이걸 자기가 공천 신청한 걸 가지고서 니네들 이거 세컨드 코는 국힘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 언론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이가 더블던가? 이거 시원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 언론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세컨드 폰으로 한동훈 팀, 그 다음에 더블당의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 예,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자들, 선관위가 특허까지 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이런 선관위를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판결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옹호하냐.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통 속이다 이런 얘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정지 작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전 정치 작업으로 뭐를 사전 정치 작업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도 국민이 어떤가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의구심을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했다는 건 나왔잖아요. 그건 누구랑 통화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이게 이제 그 선거 전에 공천권을 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럼 더블당도 있고 국힘당도 있고. 근데 국힘당 당대표는 그때 한동훈이었다는 거고 한동훈의 공천으로다가 여러 사람이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네요. 하여튼 이건 우리가 의심이고 의혹이고 정확한 거는 이 세컨드 폰을 포렌식에서 누구랑 통화했느냐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초기화했어도 뭐 이거 과학 수사를 하면요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이게 의혹인지 진짜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공천 거래가 되는 거고 부정선거가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건 부정선거에 정치인과 짜고 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치인과 통화를 하면 안 되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것도 왜 세컨드 폰으로. 그 세컨드 폰을 퇴임하고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입니다. 밝히지 않으면 이런 의혹들이 자꾸 꼬리가 꼬를 나니까. 마치겠습니다.